안녕하세요. 유학을 읽어주는 남자 드림진 코리아의 원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집에서 조금 이렇게 영상을 좀 찍고 이제 출근하려고 하는데요. 어저께 배사라고 박이호 영어 어학원 연합회 그 원장님, 대표 원장님이시죠. 그러니까 회장님이시죠. 원장님 뵙고 인보의 원장님 뵙고 필리핀 박이호 지역의 어학연수 시장 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홍보 많이 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에 대해서 좀 논의를 했습니다. 필리핀 하면 많은 분들이 세부, 그리고 바기오, 일로일로, 그리고 클락, 수빅, 다바오, 바콜로드 이런 지역에서의 어학연수를 생각을 하시고요. 마닐라도 있네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다녀가셨죠 이미. 그리고 뭐 심지어 제가 등록 진행했던 어떤 어머님은 아버님하고 어머님이 세부에서 어학연수 하시다가 만나가지고 연애하고 결혼하셔서 지난 겨울에는 일로일로에 있는 GITC 어학원에 가족연수 다녀오셨거든요. 이런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드리고 싶은 어떤 요지는 이겁니다. 필리핀 어학연수 시장이 만약에 실제로 학생들한테 도움이 안 됐다면 그 시장은 이미 없어지지 않을까, 이미 없어져서 더 이상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야기해서 지금까지 계속 이 시장이 남아있고 또 성인 연수뿐만 아니라 그 주니어 프로그램까지 이곳이 이제 자리를 매김하고 있다는 것은 그 영어 학습법에 대한 부분은 이미 검증이 되었다라고 조심스럽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필리핀에 대한 오해들도 많고 꺼려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 또한 그랬어요. 제가 이제 아일랜드에 있을 때 아일랜드에 어학연수 오는 친구들 중 일부가 필리핀에서 2, 3개월 정도의 연수를 하고 연계해서 이제 몰타나 아일랜드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저도 몰랐기 때문에 뭐 그런 나라에 가서 연수를 하냐고 조금 이제 비상식적인 이야기를 했죠. 그러다가 2008년도 지나고 제가 한국에 잠깐 왔을 때 마침 이제 그 필리핀 쪽으로 출장을 갈 일이 있어서 직접 이제 들어가고 봅니다. 그러면서 저 나름대로 환상이 깨지죠. 우선 첫 번째는 제가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느꼈던 게 필리핀 선생님들 중에 따가로의 악센트를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의외로 미국 악센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눈 감고 이렇게 수업을 들어보면 이분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구분을 못할 경우들도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세컨 랭귀지로 영어를 쓰는 입장에서 볼 때 영어를 티칭하는 분들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제가 한국 사람이에요, 그죠? 코리안 내셔널리티. 그리고 제가 코리안 스피커입니다, 그죠? 그런데 한국어에서도 뭐 문법에 대한 부분들 설명을 해야 되면 제 스스로 잘 못해요. 왜? 저는 그게 문법이라고 생각하고 말을 한 게 아니라 그냥 말하고 지내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학문적으로 어프로치 해본 적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설명을 잘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의외로 다른 외국인들 중에서는 저희보다 더 설명을 잘하거나 그 문법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마찬가지로 필리핀에서 영어 선생님들이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근데 영어 선생님들 수준이 마냥 낮다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훨씬 잘 가르치고 또 좋은 선생님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필리핀의 또 다른 이슈적인 건 뭐냐면 1대1 수업이죠. 이것도 장단점이 있어요. 무조건 다 1대1 수업이 좋은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1대1 수업의 장점은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들 신경 쓰지 않고 선생님하고 1대1로 수업을 한다라고 하는 건 장점이에요. 그래서 내가 부족한 부분을 선생님이 바로바로 고쳐줄 수 있고 내가 틀린 부분에 더 집중해서 올바르게 지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장점입니다. 근데 또 다른 단점은 뭐냐면 그 선생님이 제대로 준비를 안 해오면 또 학생인 저 스스로가 준비를 제대로 안 하면 그 수업은 산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선생님은 막 하품도 할 수도 있고 다른 거하고 전화기 볼 수도 있고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장단점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또 다른 하나는 필리핀은 여러분들이 공부 외에 신경 쓰지 않겠다라고 마음먹으면 정말 공부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 최소 6시간부터 많게는 13, 4시간까지. 에이 설마. 근데 가능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침에 깨워져요. 그러니까 종 소리가 하고 그냥 땡땡땡땡땡 쳐서 종이 울리게 됩니다.
그러나서 아침밥이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러나서 아침에 단어와 문장을 외울 수 있는 아침 클래스가 시작을 하고요. 정규 수업 8시간을 합니다. 그중 1대1 수업을 4시간 또는 뭐 5시간짜리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그룹 1대4, 1대8 수업을 하고요. 저녁 먹어요. 잠깐 쉬었다가 이제 셀프 스터디, 우리로 치면 자습 같은 거죠. 그걸 하기도 하고요. 이브닝 클래스도 있어요. 그리고 도서관이라는 데서 늦게까지 오픈되어 있는 그런 학교들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본인의 의지가 있으면 정말로 많은 시간을 영어에 노출할 수 있다는 거죠.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노출 말고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침밥 줍니다. 점심밥도 줘요. 심지어 저녁밥도 줍니다. 청소도 제가 아니라 관리해 주시는 분 팀이 있어서 그 팀들이 청소도 해줘요. 뭐 시트, 베드, 듀베나 이런 것들도 갈아줍니다. 그리고 심지어 빨래도 제가 안 합니다. 정말로 필리핀에 가시면 공부에만 집중하실 수 있는 환경을 딱 만들어져요. 근데 이 비용이 다른 원어민 국가, 네이티브 스피커 컨트리에 가는 것보다도 저렴합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와 필리핀의 물가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인건비에 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일이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학생들이 그 공부를 한 것들을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그 레벨이 올라갈 수 있게끔. 근데 대부분 필리핀을 선택하시는 많은 분들이 영어 기초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선택하시잖아요. 그래서 읽기, 듣기, 쓰기, 말하기 4가지 영역을 1대1 수업에서 보충할 건 보충을 하고, 또 그 레벨에 맞게끔 그룹 수업으로 옮겨서 수업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빌드업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과정들을 하나씩 빌드업 합니다. 빌드업 하면서 실제로 이제 학생들이 자기가 영어 공부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고요. 그리고 그 필리핀 선생님들에 대해서 좀 더 호감이고, 그분들도 되게 프렌들리 하니까 좀 더 외국인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작업을 필리핀에서 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말에는 좀 저렴한 금액으로 나가서 외식도 하시고 해양 스포츠도 즐기시기도 하고 자연 환경이 예쁜 곳도 방문하시면서 주중에 받았던 스트레스를 주말에는 확실하게 내려놓는 그런 것들을 하실 수 있으니까 실질적으로는 더 효과적인 학습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지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필리핀의 시장이 많이 바뀐 것 중에 하나는 국적 비율이죠. 내셔널리티 믹스입니다. 예전에는 한국인이 거의 90%, 뭐 80% 이상 됐지만 지금은 한국인의 비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한 30%에서 40%, 학교마다 그 비율이 좀 더 높은 데는 한 50% 이상을 차지하고는 있지만 외국인들과의 비율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일본 국적이 좀 많고 한국인이 많았다면 지금은 베트남이나 중국, 대만, 태국, 러시아, 심지어 중동에서도 오기 시작했거든요. 옛날에는 어학연수 하러 가면 영어를 배우면서 다른 분들과의 소셜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서 원어민 국가로 간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심지어 필리핀이 그 부분을 조금 더 적용할 수 있는 나라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의 특성상 배치 멤버라고 하는 게 있죠. 그게 뭐냐면 같은 날 같이 이렇게 배치가 되고 이제 방이라든지 아니면 시작 날짜 같은 친구들 배치 멤버라고 말하는데, 그 멤버들이 굉장히 친해져요. 돈독해집니다. 그래서 왜 시작한 날짜 같잖아요. 4주로 하든 8주로 하든 어쨌든 그 기간은 동일하게 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의 네트워크가 굉장히 강한데, 연수가 끝나고 나면 이제 일본을 간다든지 한국을 간다든지 그 외에 중국이나 다른 나라를 방문해서 그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것도 필리핀 연수의 장점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학부모 학생들이 선호하는 아카데믹한 커리큘럼과 그 퍼실리티에 대한 시설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계속하면서 학교 수준을 자꾸 올리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학생들이 떠나시기에는 좋은 곳이 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에이전트로서 어려운 거는 뭐냐면 학교들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이렇게. 그럼 과연 이 학생한테는 어떤 학교를 추천해 주는 게 좋을까가 저의 숙제인데요. 굉장히 어려워요. 저 스스로도 많이 어렵습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오랜 기간을 지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게 어디가 좋다, 어디가 맞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제 이 학생이 원하는 조건들이 있을 거잖아요. 뭐 시설은 이 정도면 좋겠어요. 수업은 뭐 1대1 수업은 이렇게, 아니면 그룹 수업까지 다 포함해서 하루에 몇 시간 정도만 하기를 원해요. 마지막으로 저 예산은 얼마예요. 그럼 이제 이런 부분들 취합해서 학교 쪽이랑 협의를 해서 이런 학생이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거를 학교가 충족시킬 수 있으시겠어요? 라고 물어보고, 학교들이 그런 부분들 저희가 잘 맞춰져 있으니까 이 자료 한번 검토해 보세요 라고 주시면 제가 이제 다시 그 자료를
학생한테 전달해드리고 제가 경험하거나 아니면 그쪽 매니지먼트의 비즈니스 철학이라든지 또는 학교에서 진행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테스티모니얼 이런 것들 보여드리면서 학생이 결정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작업을 저희 에이전트에서는 하고 있는 겁니다. 어학연수 사실은 준비되신 분들이 가시면 더 좋겠죠. 한국에서 그냥 맹탕 있다가 가시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준비하시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기간은 2개월에서 3개월 정도가 저 개인적으로 적당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보통 한 커리큘럼이 12주 기준으로 보통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이상이 넘어가면 필리핀은 본의 아니게 엑스트라로 나가는 돈들이 많아요. 뭐 SSP라든지 비자 연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뭐 ACR 카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발생되니까 가능하면 12주 미만으로 선택하셨으면 좋겠고요. 영어는 언어고 언어는 또 문화와 관련이 되어 있는데 기숙사에 갇혀 있는 그런 생활이 아니라 밖으로 나와서 현지인들과의 만남이 조금 덜 위험하거나 조금은 더 자연스럽거나 더 많은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곳이라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바기오에 있는 여러 가지 어학원들을 소개하고 있고 최근에 배사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클린 정책에 의한 공식적인 등록된 에이전트로서 전 나름대로의 비즈니스를 클린하게 그 배사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을 잘 따르면서 학생분들을 리크루팅하는 일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리핀 어학연수 그리고 바기오 어학연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드림진 코리아 연락 주시면 저희가 잘 설명드리고 등록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배사 원장님 만나고 난 다음에 저 나름대로 정말 바기오라고 하는 것을 잘 소개하는 그런 위치가 되었으면 좋겠다,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저희 회사에 저 자신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짧게 영상 하나 만들어 봅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투자하시고 싶은 분들 중에 필리핀은 답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잘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건 각 학교마다의 홈페이지도 보셔도 되고요. 뭐 네이버 블로그나 아니면 유튜브 그 외에 다른 소셜미디어 여러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베팅할 수 있는 어학연수지 필리핀 잘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한번 도전을 들어보아요. 자, 이상 유학 읽어주는 남자 드림진 코리아 양원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